예, 한국태화영리학회 학장태화입니다. 주부분께서 이제 질문을 주셨어요. 자기가 이제 주부인데 이제 애들도 다 크고 이제 좀 타로를 배우면 어때요? 그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타로라는 것이 일단 뭐 취미로도 배워도 돼요. 취미로 배워도 되는데, 근데 뭐 취미로만 끝나기 좀 좀 아깝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시다가 어느 정도 실력이 되시면 저는 뭐 이제 선생님이나 상담가 하기를 이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제 주부라는 게 이제 경력 단절이 있어요. 경력 단절이 있는데 여자 나이가 한 뭐 45세 또는 뭐 50이 됐다. 근데 뭐 할 수 있는 일이 이제 뭐 생각해 보세요. 이제 보험회사에서 이제 받아주죠. 인맥 빼먹으려고 받아줍니다. 또 어디서 받아줄까요? 뭐 마트. 근데 지나가다 전봇대 같은데, 아유 오랜만에 오네 전봇대. 그 구인 광고를 보세요. 또는 이렇게 잡코리아 같은 데서 구인 광고 이렇게 보시면 공장 같은 데서도 나이가 어느 정도 넘으면 안 뽑습니다. 외국인은 뽑아도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뽑지가 않아요. 좀 억울하죠? 그게 현실입니다. 현실. 그러니까 뭐 50세 전후, 45세 전후 막상 뭐 집에서 주부를 하다가 내가 뭐 어떤 일을 해볼까 하면 할 게 없어요. 그럼 이제 오라는 데가 이제 다단계 또는 뭐 투자라는 데 이런 데죠. 아니면 이제 몸으로 일해야 되는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힘들고 단순 노동이죠. 단순 노동 그런 것밖에 할 게 없어요. 뭐 마트 다리 부러집니다. 퉁퉁 부어서 앉지도 못해요. 또는 그러고 나서는 뭐 식당의 주방 보조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렇게 할 게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뭐 화류계나 이렇게 좀 오라는 데가 있을 수 있지만 글쎄요 뭐 좀 주부한테는 비추천하고요. 저는 이 타로가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생각해 보세요. 뭐 60 넘어서는 직장을 다닐 수가 없잖아요. 저는 솔직히 뭐 실버 직장에서 노인 직장 단지 필요하지만 거꾸로 말하면 정말 없잖아요. 구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안 되는 거를 갖고 매달리기보다는 미리 이런 어떻게 보면 지식, 기술 이런 걸 배워야 되는데 타로도 그런 전문직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운세업이라는 거는 사라지지가 않아요.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행을 타는 것들은 다 사라지죠. 주부가 또 하지 말아야 될 게 이제 창업입니다. 창업. 창업하지 말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수강생 중에 한 분은 이제 저가 프랜차이즈점을 한 적이 있대요. 배우러 오셨는데 그 프랜차이즈점에서 자꾸 원료값을 올리는 거고 그 다음에 커피값을 내리라고 하는 거예요. 마진율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리고 또 이 주변에 보면 내가 만약 3,000원에 파는데 뭐 2,700원, 2,500원, 2,000원. 요즘 1,000원짜리 커피도 프랜차이즈 있죠? 그러니까 뭐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될 수가 없다 이거죠. 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그럼 내가 뭐 떡볶이를 잘하니까 한번 음식을 잘하니까 식당을 해보자. 에휴,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 떡볶이집이나 식당을 차렸다. 차리는 건 내 마음이지만 집에서 뭐 애들이 맛있다 그랬다. 그것도 참 좋은 말이지만 그럼 기존에 있는 떡볶이집이나 식당은 맛이 없냐고요. 내 경쟁 상대는 누구다? 기존에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사람과 내가 경쟁을 해서 이길 수가 있어야지 그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40대가 넘으면 전문직 도전을 조금 신중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회계사나 세무사나 또는 뭐 법무사나 도전할 수 있죠. 도전할 수 있는데 내가 주부로서 일 다 하고도 도전할 수 시간이 된다. 그럼 뭐 도전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공부가 2, 3년 이상 해야 돼요. 나는 슈퍼 천재라서 뭐 6개월, 1년에 된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합격률이 되게 작단 말이에요. 합격률이 작은데
이게 장수생이 되면 좀 곤란해지잖아요. 20대도 아니고. 그리고 합격을 해도 문제예요. 합격을 해도 무슨 문제가 있냐면요. 요즘에는 다 이제 법인화 되거나 그런 추세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안양이에요. 안양. 안양도 세무법인이 뭐 10개가 있다. 1등서부터 10등까지요. 그리고 내가 합격을 했는데 이제 50 언저리에 합격을 하거나 뭐 그렇게 해서 뭐 내가 세무사를 차렸다. 왜 안 뽑아주니까. 그렇잖아요. 20, 30대 많은데 왜 40대 후반 넘은 사람, 50대 가까이 된 사람 뽑아주겠어요. 그러니까 차린다. 그 무슨 문제가 있냐면 내가 좀 영업에 귀재를 해서 내가 딱 나가면 모든 것들이 된다. 이런 사람이 아닌 한 우리가 중소기업 사장님이라고 해도 세무법인 1등부터 10등 사이에 맡기지 왜 이렇게 개인 세무사 새로 생긴 사람한테 맡기겠어요. 현실입니다. 합격도 어렵지만 그 다음에 그게 영업을 해서 운영을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죠. 전 차라리 영업력이 그렇게 강하시다면 공인중개사를 추천합니다. 뭐 제가 아는 공인중개사는 이 어려운 데서도 돈 잘 벌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달라. 그 사람은 영업을 해서 태어난 사람이야. 근데 내가 뭐 그냥 예를 들어서 요즘에 뭐 아파트나 이런 거에 대한 정보는요 네이버 부동산이 더 잘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뭐 개인이 사무소가 갖고 있는 물건이 얼마나 돼요. 근데 네이버 부동산 검색하고 몇 군데 검색하면요 더 많이 나와요. 그림도 더 자세하고. 그러니까 그런 단순 전세 중개 또는 뭐 매매 그 아파트만 한다 이런 거라면 그거는 기존에 있는 기득권자들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저는 차라리 상담업을 하는 거를 이제 주부들에게 추천시키는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상담업은 일단 주부들에게 유리해요. 일단 여자에게 유리합니다. 손님이 대부분 여자고요. 연애 상담을 많이 하잖아요. 누가 이겨요? 여자들이 잘하지. 자기가 연애했던 거, 뭐, 그 다음에 뭐, 남편들에 대한 특징 금방 알 거 아니에요. 다 그런 거 물어보고 하는데, 얼마나 연애 상담을 잘하겠어요. 정말 장점이죠.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산부인과는 여의사라고 쓰는 게 하나의 간판처럼 돼 있잖아요. 광고. 다른 업종은 무슨 학회다, 뭐다, 뭐다 하는데, 산부인과만 이제 여의사에서 이렇게 광고를 합니다. 이런 말 하면 꼭 이런 분이 있어요. 저는 남자 의사한테도 가는데요. 그렇죠. 소수는 그렇게 가죠. 그렇지만 다수가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담은 이렇게 여자 선생님이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런데 모든 업종은 젊은 분들을 우대해요. 하지만 이 업종은 예를 20대가 또 손님이 왔는데 뭐 소방복이니 자식복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좀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 그러니까 40 이후 되신 분들이 뭐 이모 같고 정말 필드에서 이렇게 상담하시는데 정말 인기가 좋습니다. 다른 데는 뭐 다 나이가 젊으신 분들을 원하지만 이 업종만은 그렇지 않다. 그리고 나이 제한도 없어요. 나이 제한도 없고 제가 볼 때는 뭐 정말 주부들이 하기에는 좋고요. 저한테 배우신 분들 중에서는 이제 뭐 하나를 성공해서 1호점, 2호점, 3호점 해서 정말 돈을 많이 버시는 분도 있어요. 뭐 유튜브니까 뭐 좀 얘기하기 뭐한 분들도 있는데 좀 이렇게 현금 장사들이니까 장점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현금 장사들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참 주부들이 좋다, 장점이 많다. 이 타로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물론 사주도 같이 하면 좋죠. 사주도 같이 하면 좋고요. 그렇게 해서 뭐 장명도 하시고 하시면 정말 뭐 사주 타로 장명 이렇게 하시면 정말 저는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 물론 뭐 대통령을 하거나 국회의원을 하거나 뭐 그 뭐 이렇게 법관을 하거나 이런 거 하실 거 있으면 그거 하시면 되고 그렇지 않고 곳에 고민을 하신다면 주부처럼 경력이 단절된 분들이 새로 하시는 데는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쪽이 특징이 뭐냐면은 뭐 학력이나 그런 거보다는 잘 맞추냐가 중요해요. 그리고 내가 이제 상담을 잘하냐 이런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다른 데서는 이제 기득권 세력이 굉장히 강해요.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로스쿨 나와서 변호사를 하더라도
아니 뭐 검사에서 뭐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를 이기기가 어렵거든요. 일정 분야는. 그러니까 어느 분야나 이렇게 기득권이 강한데 뭐 타로나 사주 분야에는 기득권이 강하지가 않아요. 기득권이 강하지가 않고 주부들은 그런 기득권을 이길 수 있는 이렇게 장점이 있어요. 왜냐면 손님들이 이모 스타일이나 뭐 이렇게 언니 이런 분들을 좋아합니다. 편안해하고 대화라는 거 옆에서 이렇게 다 보면 참 재밌게 잘 한다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타로나 사주를 배워서 하기를 권해드리는데 저한테 물었던 주부님께도 그랬습니다. 해보시면 정말 좋고 일단 타로부터 하시고 사주도 공부해 보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타로는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유니버설 웨이트예요. 유니버설 웨이트인데 이것도 공부를 해라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유니버설 웨이트도 하면 좋지 뭐 나쁘다 할 필요는 없죠. 하지만 이 동양 타로를 꼭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동양 타로. 제가 개발자입니다. 이 동양 타로. 동양 타로입니다. 한국형 타로죠. 뭐 동양 타로 또는 뭐 태아 동양 타로 이렇게 제 호가 태화입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제 유니 타로는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20만 명 이상 할걸요. 너무 많은 사람이 하는데 뭐 경쟁력이라는 이름에서 조금 밀린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앞제도 유니타도 옆집도 유니타로 저 건너편도 유니타도 쟤도 유니타도 얘도 유니타로 그럼 이렇게 동양타로를 유니타로랑 같이 쓰든지 또는 차별화해서 이 동양타로만 쓰셔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정말 뭐 짝대기 하나 들고 또는 동전 하나 들고 이 카드들이 그러거든요. 뭐 짝대기랑 동전이랑 뭐 컵이랑 뭐 이런 거 갖고 하는 거거든요. 뭐 이런 거보다는 훨씬 한국 문화와 한국 정서에 유리하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배우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 뭐 동양 타로 책을 또는 이렇게 사례집을 사서 보시면 아 이런 게 타로구나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죠. 물론 뭐 저한테 직접 오셔도 그러면 제가 노하우랑 수상 손금 관상의 핵심이랑 이런 같이 알려드리기도 하죠. 근데 뭐 거리가 있거나 뭐 안양이 좀 멀어요 그런 분들은 뭐 이렇게 책을 사서서 이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타로를 공부하신 다음에는 이제 사주를 공부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사주 어렵지 않나? 그렇지 않아요. 이게 뭐 저도 뭐 아카데믹한 뭐 이렇게 대학원도 뭐 가고 그러지만 그게 이론은 이론이고 학술은 학술이고 현장은 현장이다. 저는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한문을 많이 할 필요도 없고요. 현관 지지 5행 정도 다 하면 다 한글로 돼 있어요. 내용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한문 수업이 아니잖아요. 한문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런 거죠. 그리고 이렇게 정통 사주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사주에 점적인 요소들이 있어요. 점적으로 사주를 푸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있어요. 그럼 뭐 저는 모르겠는데요. 모르는 거지 뭐 어떻게 해. 그렇게 하시면은 이제 집이 언제 나가는지 남자 옆에 여자가 있는지 그런 걸 금방 알 수 있는 또 현장 술객 중심의 그런 상담 노하우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거를 배우시기를 저는 추천해 드립니다. 장명은 정통 장명법을 하기를 권유드려요. 그 이유는 뭐 다른 유튜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제 주부로서 어떤 일로 인생 2막을 살까 할 때 저는 상담 일을 배워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저는 앞으로 세상은 그렇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뭐 지금도 그렇지만 대기업과 대기업 관련 하청업체와 또는 1인 기업만 살아남지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좀 어려워질 거라 생각해요. 살 수가 없는 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중국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 그 다음에 베트남 이런 사람들의 그 참 밀릴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 품질도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유통이나 이런 거는 예를 들어서 마트라든가 편의점이라든가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저는 말씀드리거든요. 이유가 뭐냐면은 아니 대기업들 있잖아요. 뭐
이름을 말하긴 뭐하지만 그런 업체들 그 저녁에 시키면 아침에 딱 갖다 놓는데 어떻게 이겨요. 그 다음에 중국의 뭐 테무나 알리 이런 애들이 굉장히 싸요. 굉장히 싸기 때문에 그거를 이기기가 어려워요. 이것이 뭐 그리고 또 저는 뭐 커피숍이나 김밥집 식당처럼 어떤 재료를 갖다가 가공해서 파는 거 그런 프랜차이즈는 좀 하지 말라고 권유를 드려요. 이유가 있어요. 아니 원료값은 올라가고 인건비는 올라가고 월세가 올라가는데 가격을 계속 올릴 수가 없거든요. 경쟁 업체들이 싸게 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망하는 거죠. 뭐. 왜냐 마진율이 너무 낮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김밥도 그래요. 신문 보세요. 뭐 당근값, 오이값, 김값, 인건비, 월세는 계속 올라가는데 김밥 가격을 무한대로 올릴 수가 없거든요. 그럼 뭐예요? 힘들어지는 것이죠. 근데 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은 뭘 만들거나 유통하거나 하는 게 지금은 중국 때문에 어려워지는 시대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섣불리 내가 뭐 퇴직금이나 남편 퇴직금이나 뭐 집에서 뭐 아파트 대출을 받아서 뭐 한다 돈을 투자하는 순간 날리는 시대가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사주타로처럼 지식으로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재료비가 없거든요. 말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매출이고 다 이득이에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손님 한 명당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받는 돈들이 시급 1시간 내내에서 10,000원 정도 하는 거랑은 훨씬 더 많은 돈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상담이 괜찮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동영상을 보는 주부님들이 정말 내가 앞으로 인생 이망 뭐하지 할 때 섣불리 뭘 차리는 거 절대 하지 마시고 돈 투자 절대 하지 마시고 누가 나한테 좋은 얘기하면 다 사기꾼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좋은 얘기라는 건 돈 된다는 얘기하는 거죠. 아니 뭐가 돈 된대? 아니 그 땅이나 건물이나 오피스텔이나 뭐 어떤 부동산이나 경매나 물건이나 주식이나 코인이 돈 되면 지가 하지 왜 우리에게 알려줍니까? 그렇잖아요. 언제부터 우리에게 그렇게 친하고 뭐 했다고 우리에게 그런 걸 알려줘요. 그런 걸 알려준다고 하는 사람은 다 사기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요 정말 돈 되고 좋은 거는 지가 하지 왜 우리한테 알려줘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런데 돈 쓰지 마시고 절대로 돈 투자하지 마시고요. 좋다고 하는 거는 하시면 안 돼요. 그게 그렇게 좋으면 지가 하지 왜 우리한테 말을 하겠어요. 꼭 그렇게 명심하시고 내가 이 지식으로 뭘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 사주타로 정말 주부들에게 추천하니까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